교재 특별히 보실 거는 없고요. 이제 한 파트 남았어요. 제품별 원가 계산. 그러니까 아까 제가 T자 그려드린 거 있었죠. 그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조 부문 배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부문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볼 게 무슨 별이요? 제품별. 그래서 제품별 원가 계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옆에 개별 옆에 뭐라고 썼죠? 고가. 네, 고가는 뭐 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뭐 한 거예요? 싼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별의 뜻이 몇 개씩 계산하는 거죠?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한 개씩 계산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뭐하다? 비싸다. 그 다음에 종합의 뜻은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몇 번에요? 한 번에. 한 번에 계산하니까 어떻다? 싸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은 몇 개씩 하는 거라고요? 하나씩. 그래서 종류는 많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한 개씩 계산할 거잖아요. 몇 개씩이요? 한 개씩. 근데 양은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무슨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이에요. 우리가 기성품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성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대부분 공장에서 만든 건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하죠. 예. 근데 이제 맞춤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옷을 맞춤으로 사신다던가 구두를 맞춘다던가 이렇게 맞춤으로 제작하게 되면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량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소량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 다음에 종합은 한 번에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품종,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데 우리가 종류별로 계산하잖아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양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몇 번에 구할 거니까 한 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문 생산이잖아요.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주문 생산이다 보니까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지시서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주문이기 때문에 주문의 장점이자 단점은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어떻죠? 틀리죠. 왜냐면 치수도 틀릴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변동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지시서가. 지시서가 뭐냐면 뭐 이만큼 잘라 여기에다가 뭐를 붙여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있죠. 맨날 똑같은 일만 해. 그런 회사들은 지시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맨날 그냥 똑같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문 생산이다 보니까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게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원가도 달라져요. 왜냐면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요 작업 원가표도 별도로 작성을 해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답 맞추기 위한 건데 공정. 그래서 요 공정이 어떻게 보면 부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수 있겠죠. 생산 공정, 그 다음에 뭐 조립 공정, 그 다음에 뭐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제조회사들 공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것들이 대부분 무슨 생산일 것이다? 대량 생산일 것이다. 근데 완성품 한산량 요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무슨 문제로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라고 써놨죠?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종류는 많죠. 예. 근데 이 간접비를 제대로 계산을 못하면 원가가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 기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근데 왜 기말이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완성됐냐, 미완성됐냐.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 남았다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12시 12시 땡 됐을 때 기계를 멈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계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 가지고 임의의 수치를 맞춥니다. 그래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원가에게는 일단 일단락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곱하기 1 플러스 왜 이래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다 그 초반에 나눠드린 거에 다 있어요. 뭐 따로 적으셔도 지장 없고요. 아니면 제가 이따가 마무리할 때 프린트해서 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 말이 기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말. 완은요, 완성품. 초는요, 기초. 뭐라고요? 기초. 당은 단기. 네, 그 뜻이에요. 뜻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 있죠? 선입선출법이 있죠. 둘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일단 말이 틀리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맞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초가 여기 빼기로 되어 있죠. 여기는 더하기로 되어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예요? 남아요. 예, 나가요. 여기에 있는 게 기말제공품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거라고요? 기말제공품. 그러면 우리가 기초가 1월 1일이잖아요.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이죠. 그러면 1월 1일께 12월 31일 날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무슨 법일 때요? 선입선출법일 때. 그래서 기초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뭐 하는 거죠?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법은 왜 더해주냐면 이 평균이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기초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그 다음에 기초는 기말에 없어. 무슨 법? 선입선출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얘는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내일 오실 때 요거 다시 외워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요거 가지고 1시간 동안 문제 푸는 날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몇 시간만 풀 거예요? 1시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는데 풀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냐 278페이지 피세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볼 거는 뭐 볼 거예요? 부가가치세 보실 거예요. 무슨 세 보실 거예요? 부가가치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앞에 보세요.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구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구조. 그래서 일단 뭐 공장이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도매업 그 다음에 소매업 저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매입액, 배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물건 팔겠죠. 그래서 1,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죠? 10%예요. 몇 프로요? 10%. 이걸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이요? 단일세율. 단일이 몇 개죠? 하나예요. 몇 개라고요? 하나. 그래서 10%니까 1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공장한테 샀죠.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에 매입세액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1,5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얼마예요? 1,500원. 10%니까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에 팔게요. 얼마예요? 2,000원. 그러면 2,000원에 얼마요?
200원. 만약에 요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교재 조금씩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걸 이제 유통구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길어야 좋아요? 짧아야 좋아요? 소비자는 짧아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누구지?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말고 SBS에서 또 뭐 하나 했었잖아요. 저희 고속도로에서 음식 팔던 거. 네, 만남의 광장인가? 네. 거기에서 한번 백종원 씨가 이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농민분들 그때 감자였나? 제 기억으로는 감자로 알고 있어요. 감자를 그 어디지? 신세계 그 회장한테 전화해 갖고 감자 좀 사가라고 통화한 적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유튜브를 잠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한 게 나쁜 일은 아닌데 저렇게 TV에 나와서 하시면 저 사이에 있는 유통업자 다 죽는다고. 왜냐면 그 사이에서 돈 버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거 뉴스 보다 알았는데 그 곱창 있죠? 곱창 가격 비싸죠? 네. 근데 그 곱창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PD수첩에 나왔었는데 곱창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3,000원을 띄워 먹는 협회가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데 거기에서 3,000원인가 얼마가 붙는데요. 곱창 가격에. 그리고 곱창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일도 안 하는 협회에서 뛰어가는 게 있다. 수수료를 3,000원씩 뛰어간대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부럽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일도 안 하는데 뭐 벌어요? 돈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버는 거요? 돈 버는 거. 되게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매출세액 얼마 있죠? 100원. 매입세액 없죠? 그래서 100원이에요. 여기는 150원에 100원이죠. 빼면 얼마 나와요? 50원. 200원에서 150원 빼면 50원. 이제 이걸 가지고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value add tax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VAT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VAT. 그 다음에 윤리 넘어오세요. 279페이지 부가가치세 특징 좀 볼게요. 부가가치세 뭐요? 특징. 요건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반 소비세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비세요?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요렇게 하나만 써주세요. 어떻게 써주시냐면 개별 소비세 X.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보면은 자기는 세금을 안 낸대. 네. 그거는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세금을 안 내시려면은요 저기 아무도 안 오는 오지에 가셔서 전기를 쓰셔도 안 돼요. 전기에도 부가가치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지에 가갖고 그냥 혼자서 자급자족 하시고 집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실내로 커피 사 먹잖아요. 커피만 사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검사 안 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물건 사시죠?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번씩 보세요. 대빵 쉬워요. 그냥 영수증 보면 거기 밑에 부가세라고 써 있잖아요. 영수증에. 예, 그 옆에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제가 왜 보시라 그러냐면 시험 문제 중에 간혹가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 내는 거 안 내는 거 물어봐요. 흰우유 아시죠? 흰우유는 부가세 안 내거든요. 안 내요. 예, 흰우유는. 왜냐면 우유 먹고 빨리빨리 크시라고. 예. 근데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는 부가세 돼요. 가공해서.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 초코우유 나온 적 있어요. 근데 교재에 있는 거 아닌 걸 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그냥 쓰실 때 영수증 한 번 보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아 요거는 부가가치세를 내네 안 내네 그런 것들 좀 봐두세요. 왜냐면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내가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고 여기 개별 소비세 있죠? 요걸 예전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랬어요. 이 개별 소비세는 비싼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싼 물건에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 많은 거 자랑하면 뭐 많이 내신다고요? 세금 많이 내요. 그 중에 하나가 개별 소비세예요. 그래서 승용차 있으시죠? 승용차. 네, 경차 말고 일반적으로 승용차 사시면 거기에도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랬는데 특별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 소비세라고 이야기하고 고가의 물건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안 웃어도 지장 없어요. 예전에 서울로 출퇴근할 때 빨간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비를 쫄딱 맞고 이제 버스를 탔죠. 그리고 빨간 버스를 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대 입구역 쪽에서 타니까 거기에서 타고 이제 홍대 쪽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한번 타신 거예요. 근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갖고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비에 젖었잖아요. 그래서 가방 안에서 뭐를 꺼내요? 손수건을 꺼내요. 그리고 뭘 먼저 닦아요? 뭘 먼저 닦아요? 가방 먼저 닦아요. 네, 가방 먼저 닦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닦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 닦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러지? 왜냐면 저 명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어디서 보던 가방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때 그분 가방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눌렀죠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그 가방이 400만 원인가 500만 원짜리 가방이던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300만 원짜리 가방에는 요게 붙어요. 300만 원 넘는 가방에는. 그래서 꼭 나중에 남편분이나 저기 남자친구한테 꼭 요거 내는 가방 한 번씩 받으십시오. 얼마 넘으면 낸다고요? 300 넘으면.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그 순서가 가치의 순서였구나. 근데 이 얘기 했더니 많은 분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비싸서 닦겠지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얼마인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한 4, 500만 원짜리 가방이더라고요. 그러면 닦을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세예요. 무슨 세요? 간접세. 간접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납세자.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담세자. 요게 틀린 걸 간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납세자는 사업자고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소비자.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간접세 맞고 직접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네, 왜 간접세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공장에서 세금 얼마 낸다고요? 100원. 도매업자가 50원. 소매업자가 50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얼마예요? 200원. 이거 누가 내요? 소비자가 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다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 가시면 사장님들은 이런 구조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금 낼 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돈만 벌어서 뭐만 내는 것 같아요? 세금만 내는 것 같아.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내야 되는 세금이 여러 가지 많은데 부가가치세는 절대 사장님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자. 근데 왜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부가가치세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왔으니까 이 돈은 누구 돈? 내 돈.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민 중이냐면 요즘 카드 결제 많이 하죠. 그래서 카드 결제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들어있잖아요. 그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 묶어 놓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확정된 건 아니고 묶어 놓은 다음에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서 요 묶어 놓은 거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만 다시 가져가는 방식. 근데 이거 복잡하기는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냐면 안 내려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든지 다 똑같아요. 조세 회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프랑스가 세율이 대빵 세요. 프랑스 복지국가잖아요. 프랑스 최고 세율이 70%인가 그래요. 많이 버시는 분들. 다 70%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2%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대부분 50% 넘어요. 그럼 내가 1억을 벌었다라 치면 세금만 얼마 내는 거예요? 5천만 원. 근데 그렇게 내도 그 운영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노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크게 신경 쓸 게 적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집도 사야 되고 노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뭐예요? 안 올라.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월급 잘 안 올라요.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요게 무슨 세예요? 간접세예요. 그래서 공장하고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가 내는데 누가 다 부담한다? 소비자가. 요거를 일명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 그 다음에 직접세의 대표적인 건 저희가 나중에 배우는 소득세. 아니면 뭐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요. 이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국가에서 만지기가 어려워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무슨 세기 때문에? 직접세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지금 소득세를 계속 만지고 있긴 합니다. 최고 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올리고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저소득자도 많지만 고소득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가운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분화되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소득세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좀 높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인데, 기자들은 꼭 법인세가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국가한테 푸시를 계속 하는 거죠. 세금 올리지 마. 안 그래도 사업하기 힘들어. 근데 사업하기 힘들기는 해요. 지금 현재 맞죠?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힘든 거는 맞는데, 힘든 건 맞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직접세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 올리기는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몇 프로죠? 10%죠.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올라갑니다. 한 번 정도. 근데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몇십 년 됐어요. 예. 그렇죠. 월급은 안 오르고 원래 세금만 올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 번 정도 손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음 정권이 될지 다음 정권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볼 필요 없고요. 4번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것도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제의 뜻이 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세법 공부할 때 제가 공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한다? 뺀다, 차감한다. 근데 뺀다, 차감한다라는 말은 세법에는 없어요. 무조건 뭐 한다라고 나와요? 공제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일명 공부하신 분들, 전 이거 되게 자주 느끼는데, 공부 좀 해봤거나 돈 좀 있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00%다 맞지는 않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봤을 땐 더 많아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멋있게 보이고 싶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분들의 특징은 남이 못 알아들어야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연예인 중에 한 명 있잖아요. 김구라 씨. 예. 김구라 씨 그 맨날 나오는 거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거 뭐죠? 하여튼 그 프로 하나 있죠. 예. 거기 보면 요즘엔 TV 잘 안 보는데, 거기 예전에 보다 보면은 김구라 씨가 제일 활짝 웃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자기가 한 말 게스트가 잘못 알아들을 때. 예. 못 알아듣고 딴 얘기할 때. 근데 그게 김구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있고 배운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을 어떻게 해놔요? 어렵게 해놔요. 왜요? 그래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알아. 그러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상대방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용어들을 좀 고치긴 해야 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어차피 저기 국회의원에 있는 분이나 그분들도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제 나오면 뭐 한다? 뺀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0원에서 아까 0 뺐죠. 그 다음에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원. 200원에서 얼마 뺐죠? 150원. 요거를 전단계 무슨 공제법이라 그래요? 세액 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비지급 과세원칙, 요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세요. 위에나 옆에다가 영세율.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 X.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게 소비지국의 뜻이 뭐예요? 소비되는 나라예요. 맞죠? 네. 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래서 요걸 무슨 율이라 그래요? 영세율. 영세율은 요거 관련돼서 내는 거예요. 수출 관련돼서. 뭐 관련돼서요? 수출. 아이고, 왜 또 영어로 나왔냐? 수출.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생산지국이 생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수출하면은 생산지국이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 그리고 소비지국이 뭐 일본 아니면 미국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금을 수출하는 물건은 우리나라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왜 안 내냐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지국이기 때문에 생산지국이기 때문에 생산된 나라에다가 세금 낼 필요 없고 어느 나라에다 내라?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내라. 그걸 뭐라 그래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율이라고요? 영세율. 영세율의 뜻이 세율이 몇이죠? 0이에요. 0이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뭐 다단계 거래세는 보실 거 없어요. 그래서 특징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써드렸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에요?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무슨 지국은 아니에요? 생산지국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추후에 요걸 좀 외울 겁니다. 근데 왜 외울까요? 시험 문제에 뭐예요?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추후에 좀 암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분계 풀 거예요.